지난 영상에서 신형 맥북 프로 이렇게 사면 잘했다고 소문난다 고 추천 견적 3가지를 소개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보람차네요. 자, 영상 길이 때문에 해드리지 못한 신형 맥북 프로의 SSD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신형 맥북 프로의 SSD는 예사 물건이 아니다. 무려 1초에 7.4GB의 속도를 갖고 있고, 이건 노트북 PC 형태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27만원을 더 내더라도 1TB까지는 욕심을 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불과 1년 전인 2020년 27형 아이맥이 나왔을 때 애플은 1초에 3.4GB인 SSD를 선보이면서 굉장한 속도라고 자랑을 했지만 이건 8TB일 때만 이 속도인 것이고, 용량이 작은 걸 고르면 속도가 1GB, 즉 1000MB 남짓으로 속도가 훅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잘못 이해하는 분이 꽤 많네요. 이번 M1 프로나 M1 맥스를 얹은 맥북 프로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SSD 성능 체감이 클까요? 1TB짜리 꼭 골라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는 영상 전문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더라고. 용량에 따라 속도가 다를 거라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자, 미국, 일본 등 1차 출시국도 아직 맥북 프로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기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너도 나도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곧 밝혀지겠지만 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이번 신형 맥북 SSD는 어떤 용량을 골라도 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제가 M1 칩을 얹은 맥북 에어 2대, 맥북 프로 2대, 24형 아이맥 2대, 이렇게 총 6대로 디스크 속도를 테스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 않았죠. 왜 이런 막노동까지 해놓고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또 썰을 풀게요. 자, M1 맥북 에어부터 보죠. 왼쪽이 SSD 256GB짜리인 M1 맥북 에어 기본형이고요. 오른쪽도 맥북 에어인데 SSD 용량이 512GB입니다. 읽기 속도가 1초에 3400MB, 쓰기 속도는 1초에 2200에서 3000MB 이로군요. 이런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은 돌릴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수치가 다르긴 해도 동일한 성능이라 봐야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용량이 2배로 뛰어도 속도는 같습니다. M1 맥북 프로도 봅시다. 왼쪽이 기본형의 256GB일 때 속도이고 오른쪽은 고급형의 512GB일 때 속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읽기 속도는 1초에 3400MB, 쓰기 속도는 1초에 2200에서 2400MB 정도네요. SSD 용량이 달라져도 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맥북 에어보다 프로가 더 빠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내친 김에 마지막으로 M1 아이맥도 봅시다. 왼쪽은 8코어 CPU, 7코어 GPU, 8GB 통합 메모리인 기본형이고요. 오른쪽은 8코어 CPU, 8코어 GPU, 16GB 통합 메모리를 얹은 고급형입니다. 뭐 짜고 치기라도 하듯 6대 맥이 전부 속도가 같아요. 통합 메모리 용량이 다르더라도, CPU, GPU 코어수가 다르더라도, 심지어 SSD 용량이 다르더라도 속도는 모두 똑같더라. 이게 엄연한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인텔 칩을 쓴 아이맥은 달라요. 자, 테스트 결과를 보시죠. 왼쪽이 256GB짜리 SSD 속도이고요. 오른쪽은 512GB짜리입니다. 256GB짜리 SSD의 쓰기 속도는 1000MB, 읽기 속도는 1400MB, 512GB짜리 SSD는 읽기 쓰기 속도 모두 2300MB이네요. 속도 차이가 꽤 나죠? 쓰기 속도는 2배 넘게 빠릅니다. 제가 쓰는 1TB짜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8TB까지 올리면 초당 3.4GB, 그러니까 3000MB가 넘는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번 M1 프로와 맥스는 M1에서 코어를 늘리고 메모리 대역폭을 증가시켜서 성능 개선을 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SSD 용량이 512GB든 8TB까지 올라가든 모두 똑같을 것이다 라는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때문이라면 512GB를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아니 그냥 NVMe SSD를 외장 케이스에 넣으면 빠르지 않느냐, 무슨 억지스러운 비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도 제가 자꾸 앵무새처럼 여러분 1TB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비싸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돈지랄도 풍년이네 이러고 화내지 마시고 굳이 소중한 시간 내서 싫어요 받고 그러지도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죠. 512GB에서 1TB로 올리면 27만원입니다. 여기서 54만원 더 내면 2TB이고요. 512GB에서 2TB를 올리려면 81만원이죠. 이미 2TB만 해도 이 세상 가격이 아니라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럼 이걸 1GB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TB가 1GB당 270원이고 2TB도 270원입니다. 4TB와 8TB는 고를 뿐도 거의 없겠지만 1GB당 405원이에요. 이게 왜 합리적이냐? 자, 제가 1초에 7GB 정도 속도를 지닌 동급의 NVMe SSD 가격을 조사했어요.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30 가격을 보면 1TB가 27만 5천원, 2TB가 52만 5천원, 4TB가 119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 1GB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TB가 275원, 2TB가 263원, 4TB가 298원입니다. 8TB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기가바이트당 가격을 보니까 어떠세요?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건 데스크톱용 메인보드에 꽂아 쓰는 애들이잖아요. 이걸 맥북에 연결하려면 외장 케이스를 또 사야 해요. 그럼 그건 또 얼마냐 하면 위즈플랫 제품이 15만 5천원, 오리코 제품은 24만원입니다. SSD를 뺀 그냥 케이스 값만 이래요. 꽤 비싸죠. 그리고 썬더볼트 3나 썬더볼트 4의 최대 속도는 40GBps란 말이죠. 이걸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5GB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최대 속도가 다 나오느냐? 아니죠. 절반도 안 되는 2.5에서 2.8GB 정도 나옵니다. M1 프로와 맥스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장 케이스에 저런 고성능 SSD를 사다 박는 건 완전 바보짓입니다. 그냥 완제품을 사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의 최대 읽기 속도를 보면 자... 1초에 2800MB죠. 가격도 1TB짜리가 얼마? 네. 정말 보내줄지 모르는 최저가가 58만 8천원, 쿠팡에선 7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1초에 7.4GB라는 돌아버린 속도,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속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속도를 느끼고 싶다면 딱 1TB까지만 더 투자하시라는 솔깃한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 돈을 썼는데 왠지 돈을 번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디스크 속도를 보시죠. 전 이미 7기가가 넘는 디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2TB부터는 전 추천 못해요.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 확 지를 수 있는 분들이 부러울 뿐이지 제가 아무리 속도에 미친놈이긴 합니다만 이건 무리. 전 2TB 대신 통합 메모리에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건 통합 메모리 심화편 영상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지난 영상에서 추천 순위 1위로 기본형의 SSD 1TB를 점 찍었는지 더 확실히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선 통합 메모리 용량 정하는 법이나 프로세서 코어수 정하는 법,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